소유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는 불안에서 나온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불안과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나타낸다. 소유와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불안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욕구일 뿐이다. 에릭 프롬은 소유적인 사랑이 상대방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유적인 사랑은 상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안도감, 소유감 그 자체에 몰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지만 소유적인 사랑에서 상대방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완성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내적 세계가 어떤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오직 이 사람이 내 것이다.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만족감 뿐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상대가 아니라 소유감을 사랑하게 될까요? 이는 내적인 공허감과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때 일시적으로 불안과 공허감이 감소됩니다. 또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내 소유라는 느낌은 나의 가치와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독립적인 행동이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기도 하면서 이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상대를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불안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소유하려 하죠. 타인을 소유하면 마치 자신의 존재가 더 커지고 완전해지는 듯한 착각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유는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소유적인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이나 성장, 자유를 위한 사랑은 아닙니다. 소유적인 사랑이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기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또한 상대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기에 상대는 극도로 소외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가 떠나거나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려 하면 이런 소유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소유적인 사랑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언제든 관계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건강한 존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성장과 자유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죠. 이런 사랑은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에 너를 사랑한다 라는 논리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소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해야 하죠. 또 상대방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에 중독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충만한 존재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불건강한 소유적인 사랑의 뿌리는 겉보기에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 불안감과 무력감, 열등감과 자기애적 상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독과 불안을 느끼죠. 이 때문에 인간은 타인과 결합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왜곡되면 상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으로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병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교제폭력 사건이나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며 병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타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감을 극복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상대를 소유했다는 착각은 자신이 강력하고 중요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방어기제의 한 형태입니다. 한 사람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애적 손상을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거절과 버림받는 경험, 무시와 비판이 깊숙한 상처로 남아있기에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상대방을 통해 상처받은 자기애를 복구하려는 욕구가 드러납니다. 이런 무의식에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아가 존재하죠.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의 무의식의 속마음에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강렬한 두려움과 상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극단적인 자기 불신과 자기 혐오가 있죠. 상대가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면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통제되지 않으면 상대는 떠날 거라는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죠.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다, 나를 떠날 거다라는 불신과 의심이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애적 욕구의 보상작용으로 상대방을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고 강력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죠.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발버둥입니다.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불안하고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고 하죠. 이런 사람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상대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내면이 너무 불안정하고 자기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죠. 외부의 상대를 붙잡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적이며 통제적인 사랑의 특징은 진정한 소통과 상대방의 행복이 아니라 나는 여기 존재한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라는 느낌을 얻으려는 자기애적 욕구이자 스스로의 존재의 불안을 달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죠.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적인 상태에는 깊은 공감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독립적인 존재로 가지는 감정이나 욕구는 무시하거나 억압하죠. 또한 내면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강렬한 좌절을 경험하고 분노합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지죠. 이런 통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상대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존재감의 위협과 공포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소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이나 자신의 일부처럼 대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의 뜻대로, 나의 기대대로 존재해야 한다고 믿게 되죠. 상대의 자율적인 행동은 내 소유물을 잃거나 도난당한 것처럼 경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외부의 인정과 외부의 대상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내부가 비어있기에 외부의 어떤 것으로 존재감을 증명받아야 하죠. 이런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기대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마치 자신이 부정당하거나 자기 가치가 사라진 듯한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철저히 상대방의 복종과 소유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매우 취약한 상태를 드러내죠. 상대가 자유롭게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하면 이 조건이 깨지고 자기 존재감을 지탱해주는 핵심 지지대를 상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유지향적인 태도는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할 때 드러나죠.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물질이나 명예, 타인의 통제와 같은 소유를 통해 내면을 채우려고 하며 이를 통제하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대방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의 불안과 존재론적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인 소유물이죠. 상대가 통제를 벗어나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공허감이 다시 드러나면서 불안과 공포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대의 자유로운 행동은 상대방을 놓친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공허함, 공포와 다시 직면해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다가오죠. 내적인 자아가 충분히 성숙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소유하고 과하게 통제할 때 이 미성숙한 사람의 내적 혼란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는 이 관계뿐이죠. 상대가 자유롭게 행동하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극심한 무력감과 자기 붕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극도로 약한 이유는 보통 유아기 초기에 돌봄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게 돌봐주거나 애정을 주지 못하면 아이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부모가 아이의 감정적인 요구와 표현에 무관심한 경우에도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기에 심각한 내적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감적인 반응과 감정 교류가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면 내면이 매우 공허하고 자아감이 약해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때 느끼는 공허함은 단지 허전하다거나 담담한 텅 빈 느낌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극도의 두려움, 패닉,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는 매우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적 공허함은 존재의 상실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깊은 내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내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인 블랙홀처럼 느껴져서 자기 존재가 빨려 들어가 사라질 것 같은 위협적인 감각을 유발하죠. 어떤 사람은 이를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듯한 공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인 공허함은 한 사람의 기반이나 정체성이 불분명해진다는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단순히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이 공허함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절망적이고 압도적인 무력감이 동반됩니다. 이런 공허함이 심한 취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거나 완벽주의를 추구하거나 강박적으로 어떤 것에 몰입하는 등 여러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통제를 벗어나서 기대를 저버리면 자아를 유지하던 방어기제가 무너지고 공허함이 드러나죠. 이 공허함은 단순한 허전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막이 사라진 채 세상에 내던져진 듯한 극도의 두려움과 무방비 상태로 경험됩니다. 자신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자기감의 중심축은 자신의 존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정신의 중심점이죠. 이는 유아기에 주로 양육자의 공감적인 반응과 정서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는 이를 통해 내면의 안정적인 핵을 형성하게 되죠. 코엇은 이를 자기의 응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정신의 핵이 형성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중심점이 없으면 자아의 혼란으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감의 불안정함이 발생합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없을 때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극도로 민감해지죠. 또 상대가 없으면 심한 불안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이해와 자기 공감력을 높이거나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마음챙김 등의 연습으로 정신의 핵을 점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핵이 강한 사람은 내면의 중심이 분명하며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또 외부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자아감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감정을 잘 조절하기에 내적으로 안정적인 심리적인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적 중심축이 약한 이유는 상대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상대와 자신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불안하고 공허하기에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불안감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정서적 또는 심리적인 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은 자신이 원하는 틀 안에 상대를 가두기 위해서 죄책감을 주거나 심리적인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해서 굴복시키려고 할 수 있죠. 또한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사람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경우 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선택과 신뢰감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기에 자책하면서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죠.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스스로 명확한 경계를 유지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통제하려 들 때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연습을 해야 하죠. 동시에 자신의 내적 중심축을 강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적 중심과 자존감을 단단히 유지해야만 하죠. 일기쓰기나 자기 성찰 기록,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연습 등을 통해서 내적 중심을 명확히 합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상대의 통제적인 행동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통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두려움의 표현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다. 소유적이고 통제적인 사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런 정신적인 역동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좀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유와 통제가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랑 하시기를 응원합니다.